안녕하세요. 바이오MDTV의 김바이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유전자 발현 조절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전사후 발현 조절, RNA 발현 조절, 단백질 발현 조절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NA 스플라이싱은 DNA를 통해서 1차 전사물인 RNA 전구체 중 단백질로 번역되지 않는 인트론 부분을 제거하고 단백질로 번역되는 엑손 부분을 연결시켜주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RNA 전구체를 조금 더 세밀하게 본다면 도너라고 부르는 O 스플라이스 부위와 억셉터라고 부르는 3 스플라이스 부위, 그리고 가지 분기점,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복잡한 생물인 경우에는 생체 기능을 다양화하기 위해서 단백질에 기능적 차이가 있게 하는데요. 이를 위해 선택적 스플라이싱을 진행합니다. 선택적 스플라이싱은 전사 후 엑손이 선택적으로 사용되어 하나의 유전자에 의해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림처럼 기본 스플라이싱은 인트론 부분이 제거되고 1, 2, 3, 4, 5번의 엑손이 결합한 성숙 mRNA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필요한 기능에 의해서 3번 엑손을 제외한 1, 2, 4, 5번의 엑손이 결합한 성숙 mRNA를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적 스플라이싱에는 일반적인 스플라이싱인 엑손 건너뛰기와 두 개의 엑손 중 하나만 스플라이싱 후에 유지되는 상호 베타적인 엑손, O 스플라이싱 부위를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선택적 O 스플라이싱 공여와 3 스플라이스 부위를 선택 사용하는 선택적 3 스플라이싱 수요, 인트론이 제거되지 않고 아미노산으로 번역되는 인트론 공유 선택적 스플라이싱이 있습니다. 선택적 스플라이싱으로 인해 유전자 수에 비하여 많은 단백질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정확한 스플라이싱 기전은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 전령 RNA 및 단백질을 만드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스플라이싱에 중요한 염기서열이 돌연 변이를 포함될 경우 스플라이싱의 효율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비정상적인 스플라이싱에 의해 전령 RNA 중간에 종결 코돈이 생성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 단백질의 합성이 저해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다음은 오캡과 3폴리 A꼬리 발현 조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사 과정 중 mRNA의 안정성을 위하여 RNA 전구체의 O, 3 말단에 특수한 처리를 하게 됩니다. O 말단에 메틸화된 구아닌과 말단을 보호하는 단백질이 붙는 과정을 오캡이라고 하며, 3 말단에 50에서 250개의 아데닌이 붙는 과정을 3폴리 꼬리 과정이라고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성숙한 mRNA가 핵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게 되고 mRNA가 가수분해 효소에 의해 분해되지 않도록 도우며 리보솜이 O 말단에 부착되는 것을 돕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mRNA의 안정성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지요. mRNA는 폴리 A 꼬리가 있을 때 몇 번이나 번역될 수 있으나 꼬리가 모두 닳게 되면 빠르게 분해됩니다. 전사 과정은 1차 전사 후 mRNA 전구체가 생성되고
이 전구체가 5캐핀 과정과 3폴리아데닐 과정 그리고 스플라이싱 작업을 거쳐 성수 mRNA가 생성되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림상으로는 단계별로 되어 있지만 거의 동시에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DNA 주형 가닥에 RNA 중합 효소의 작용으로 여러 가지 RNA가 생성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RNA는 비번역 RNA 중 스몰 난코딩 RNA인 짧은 간섭 RNA, 마이크로 RNA, 피위 결합 RNA가 있습니다. 먼저 피위 결합 RNA를 알아보겠습니다. 피위 결합 RNA는 스몰 난코딩 RNA에서 가장 큰 범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마이크로 RNA와 짧은 간섭 RNA보다 더 긴 뉴클레오티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피위 결합 RNA는 이제까지는 동물에게서만 발견된 RNA입니다. 피위 결합 RNA는 피위 단백질과 함께 단백질 복합체를 생성하여 작용을 하는데 생식세포에서 레트로 트랜스포존의 활성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트랜스포존은 전이 요소 또는 점핑 유전자라고도 하는데 염색체 내의 한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움직일 수 있는 DNA 서열을 의미합니다. 트랜스포존은 크게 레트로 트랜스포존과 DNA 트랜스포존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레트로 트랜스포존은 역전사 효소를 이용하여 전사로 생성된 RNA를 역전사로 상보적 DNA를 생산하게 됩니다. 이 상보적 DNA는 다른 유전체에 삽입되게 됩니다. 진핵생물은 대부분 레트로 트랜스포존입니다. DNA 트랜스포존은 삽입, 절단하는 기능을 하는 단백질 전이 효소를 통해 트랜스포존을 절단하게 되고 이 트랜스포존을 다른 유전체에 삽입하게 됩니다. 바이러스는 대부분 DNA 트랜스포존입니다. 차이점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레트로 트랜스포존은 복사가 되어 다른 장소로 증식이 되는 것이고 트랜스포존은 절단이 되어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인간 게놈의 40% 이상이 레트로 트랜스포존처럼 복제된 유전자의 복사물이라고 하니 트랜스포존이 얼마나 빈번하게 일어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DNA 조각이 생명 유지에 매우 중요한 다른 유전자 사이로 끼어 들어간다면 그 유전자는 비정상적인 단백질을 생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무런 조절 없이 유전자 사이를 옮겨 다닌다는 것은 유전자를 통해 생명 유지에 방해가 될 것입니다. 실제로 트랜스포존의 전이는 유전 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생식세포를 만드는 생식소에서 자손에게 이러한 돌연 변이를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는 레트로 트랜스포존이나 트랜스포존의 억제가 강하게 유지되어야 하는데 이런 기능을 하는 것이 피위 결합 RNA인 것입니다. 중요한 역전사 부분이 언급된 관계로 역전사에 대하여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역전사란 RNA를 주형틀로 사용하여 상보적인 DNA를 합성하는 과정을 말하는데요. 일반적인 생명 중심 원리인 DNA에서 RNA, 단백질 합성의 유전 정보 흐름을 역획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유전 정보의 발현에 역전사가 필요한 일군의 RNA 바이러스를 레트로바이러스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에이즈의 원인인 HIV가 있습니다. 바이러스에는 DNA계 바이러스와 RNA계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DNA계 바이러스는 유전 정보를 안정적으로 가지고 있어서 숙주세포의 DNA와 융합하지 않고 그 상태로 숙주의 단백질과 양분을 활용해 바이러스 단백질을 만들어냅니다. DNA는 디옥시리보스당, RNA는 리보스당을 가지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죠? 다른 원자들과 쉽게 결합할 수 있는 리보스당의 영향으로 RNA는 불안정하여 쉽게 돌연 변이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돌연 변이로 인해 백신 개발이 쉽지 않은 거죠. 레트로바이러스의 증식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트로바이러스가 숙주세포의 세표법과 반응하여 융합하면 레트로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단일 나선 RNA와 역전사 효소가 숙주세포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역전사 효소에 의하여 RNA를 주용으로 하는 상보적 DNA, cDNA가 만들어져 DNA, RNA의 잡종 이중 나선이 만들어집니다. 잡종 이중 나선의 DNA를 통해 새로운 가닥의 DNA가 생성되고 잡종 나선의 RNA를 대체하여 온전한 이중 나선 DNA가 생성됩니다. 만들어진 DNA가 숙주세포의 핵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삽입효소의 작용으로 숙주세포의 DNA에 바이러스발 DNA가 삽입되게 됩니다. 이 상태의 유전체를 프로바이러스라고 합니다. 프로바이러스와 숙주세포의 RNA 주갑효소를 통해 처음 감염될 때와 동일한 RNA가 생성됩니다. 이 바이러스를 통해 바이러스를 구성하는 여러 단백질과 결합하여 감염 바이러스의 자손 레트로바이러스가 생성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포 분열이 일어나게 되면 프로바이러스가 그대로 유지된 채로 세포가 분열되게 됩니다. 일반 바이러스는 숙주세포 하나가 죽을 때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바이러스가 제한적이며 각각의 바이러스가 새로운 숙주세포를 찾아서 증식하여야 되지만 레트로바이러스는 DNA 분열을 할 때 유전자 정보와 함께 분열을 하기 때문에 세포 자체가 바이러스 공정이 되어버려 기하급수적으로 증식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DNA계 바이러스는 숙주세포와의 DNA 결합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RNA계 바이러스처럼 세포 분열을 통한 빠른 증식이 어렵기 때문에 RNA계 바이러스들이 더 확대되는 것입니다. 마이크로 RNA의 단백질 합성 조절 과정을 보면 먼저 전세에 의하여 1차 마이크로 RNA가 생성됩니다. RNA 중합 효소인 드로샤와 다이서에 의하여 헤어핀 구조가 절단되고 짧은 이중가닥 RNA로 절단됩니다. 이 이중가닥의 하나는 분해되고 남은 한 가닥이 단백질과 결합하여 RNA 유도 침묵 복합체 RISC를 생성합니다. RISC는 상보적 영비서열을 가지는 RNA에 모두 결합할 수 있습니다.
mRNA와 결합한 RNA 유도 침몰 복합체는 mRNA를 분해하거나 번역을 방해하게 됩니다. 짧은 간섭 RNA도 마이크로 RNA와 거의 비슷한 작용 과정을 보입니다. 마이크로 RNA나 짧은 간섭 RNA 모두 상보적 결합을 통해 타겟 mRNA의 단백질 번역을 저해하지만 차이점도 있습니다. 짧은 간섭 RNA는 RNA의 주거 효소로 다이소마는 작용하고요. 마이크로 RNA는 표적수가 동시에 100개 이상에 저격할 수가 있지만 짧은 간섭 RNA는 한 개의 타겟 mRNA에만 작용하게 됩니다. 짧은 간섭 RNA는 타겟 mRNA에 상보적으로 완전하게 결합하여 mRNA를 분해하는 특성이 있고, 마이크로 RNA는 짧은 간섭 RNA처럼 완전 결합하여 타겟 mRNA를 분해하는 특성과 타겟 mRNA에 부분적으로 결합하여 리보솜의 결합을 막아 번역을 억제하는 특성도 있습니다. 마이크로 RNA는 번역을 억제하는 비중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다수의 표적 mRNA를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900종의 마이크로 RNA가 알려져 있고 수백 종의 단백질 유전자를 조절하기에 mRNA 유전자 대부분이 마이크로 RNA의 통제하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백질로도 발현을 조절하게 되는데요. 단백질은 생성이 되어도 바로 사용되지 않고 가공 과정을 거쳐 사용되게 됩니다. 그 단적인 예가 메시오닌인데요. 메시오닌은 모든 번역의 시작을 알리는 아미노산이기 때문에 번역 직후에는 모든 단백질에 존재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 인체에서 사용되는 단백질을 살펴보면 메시오닌이 없는 단백질도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단백질은 번역 이후 단백질 가공 과정을 거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백질 가공 과정에 의한 발현 조절에는 첫 번째, 단백질 절단이 있는데요. 인슐린이라는 단백질이 되기 위해서는 폴리펩타이드가 한번 절단되어야만 활성화가 됩니다. 단백질 당화는 단백질에 탄수화물이 붙는 과정을 말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막 단백질에 당이 붙는 당 단백질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당 단백질은 세포간 상호작용, 물질 수송, 세포막 보호 기능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당과 결합된 부분이 세포박에 위치하는 원형 질막 단백질, 여포 자극 호르몬, 황체 형성 호르몬과 같은 분비 단백질과 같은 당화 단백질이 있습니다. 단백질 인산화는 ATP의 인산기가 세린, 티로신, 트리오닌과 같은 아미노산의 하이드록시기에 결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산기는 음전하를 가지고 있어서 양전하를 띠는 아미노산을 끌어당기게 되므로 단백질 구조를 미세하게 조정하여 단백질이 활성화되거나 저해될 수 있게 하는 것이지요. 번역을 통해 생성된 단백질이 모두 정상적인 단백질은 아닙니다. 잘못 생성된 단백질도 있는데요. 이런 단백질이 사용되면 문제가 될 수 있기에 없애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단백질 분해 과정이라고 합니다.
먼저 유비퀴틴과 프로테아좀 작용이 있는데요. 유비퀴틴이라는 표적 단백질이 분해할 단백질을 알려주면 프로테아좀이라는 단백질 분해 효소 복합체가 타겟 단백질을 파괴하는 작용을 말합니다. 유비퀴틴은 76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작은 단백질 분자로 표적 단백질의 라이신 장기의 공유 결합으로 부착되어 프로테아좀에게 표적 단백질의 위치를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프로테아좀은 단백질 분해를 담당하는 거대한 복합체 효소로 ATP 우존족 단백질 분해 효소의 복합체입니다. 주로 세포질 및 핵에 존재하며 불필요한 단백질을 제거함으로써 세포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다른 자리 입체성 효과의 결합으로 발생하는 단백질 발현 조절인데요. 단백질의 특정 부위에 어떤 분자가 와서 결합하면 모양이 틀어지고 변형되어 다른 성질을 띤 단백질이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조절은 인산화 등 공유 결합에 의한 작용이 아니라 단백질의 소단위 간 상호작용의 변화에 의하여 일어나는 분자 전체의 활성 변화인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이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